제 남편 준호와 저는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준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솔직히 말하면 가난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식당 보조 일을 하며 아들 둘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기에 중산층 정도는 됐습니다. 처음 준호를 집에 데려갔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집안 형편은? 아버지, 그런 게 중요한가요? 준호는 착하고 성실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예물은 어떻게 준비할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싼 건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좋아요. 혼수는? 저희 집에서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준호의 눈빛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났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돼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그 집 혼수 준비는 제대로 되는 거니?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혼은 양가가 비슷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 네가 나중에 고생할까 봐. 엄마, 저 준호 사랑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처갓집에서 혼수 다 준비하고 예물도 간소하게 하고 이게 말이 되냐? 아버지, 내 딸 시집 보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화가 나는 거야. 저는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준호의 어머니를 처음 뵙게 됐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 여자친구분이시죠? 문을 여신 분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작고 여인분이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늘 자랑하던 그 이쁜 애구나. 어서 들어와. 집안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색이 바른 벽지, 작은 부엌. 미안해요. 좁고 볼품 없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깨끗하고 좋아요. 앉아요. 차 한잔 할게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들, 어린 준호와 형, 그리고 젊은 시절의 어머니. 책상 위에는 준호의 상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어요. 어머니가 차를 들고 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갔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네, 들었어요. 준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수진 씨,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제가 제대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해요. 어머니,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 해주고 딸 귀하게 키운 댁에서 우리 같은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게 얼마나 마음 쓰일지 다 알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 준호 정말 좋아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는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좋은 분이, 저렇게 열심히 사신 분이 아들 결혼시키는데 미안해해야 하는구나.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준호와 부부가 됩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결혼은 쉽게 하는 거지만 이혼은 어려워. 아버지, 돈이 없으면 사랑도 식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웨딩홀은 작았지만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왜 울어? 오늘 예쁜 날인데. 어머니가 옆에서 화장을 고쳐주셨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준호네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시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 응? 결혼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해. 그건 맞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하지만 말이야. 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난하게 사는 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나아. 엄마는 그렇게 믿어. 엄마, 너 그 남자 진짜 사랑하지? 응, 정말 사랑해.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예식장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네 쪽은 하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고 어머니의 옛 동료 몇 분뿐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집안 쪽은 친척들과 아버지 사업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 확연했습니다. 어머, 저쪽은 사람이 별로 없네? 신랑 집안이 좀 그런가 봐. 친척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양가 부모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준호 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오늘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예?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요즘 양가에서 신혼집도 준비하고 살림 비용도 반반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 혼수 다 준비했는데 사돈 댁에선 뭘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아버지,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해. 어른들 얘기하는데. 아버지, 오늘 결혼식 날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돈, 신혼집 전세금이라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차라도? 준호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장가를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만하세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내가 뭘 알아서 해? 처갓집 신세 만질 거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패백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준호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300만 원. 이게 대체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준호야,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엄마는 매달 5만 원씩 모았어. 네? 처음엔 너희 대학 등록금으로 모으려고 했어. 하지만 네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잖니. 그래서 엄마는 계속 모았어. 내가 장가 갈 때를 위해서.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준호 아빠가 돌아가신 게 준호 내가 3살 때였어. 그때 엄마는 막막했어. 어떻게 너희 둘을 키우나. 하지만 엄마는 다짐했어. 가난해도 당당하게 키우자. 절대 비굴하게 살지 말자. 그래서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왔어.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허리는 늘 아팠어. 하지만 매달 5만 원씩은 꼭 통장에 넣었어. 우리 준호 장가 갈 때 떳떳하게 보내주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 겨울에 추워도 난방비 아끼고 여름에 더워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어. 밥은 늘 김치랑 밥만 먹었어. 반찬은 너희한테만 해줬어. 엄마 옷은 10년째 같은 거 입었어. 친구 만나는 것도 다 끊었어. 오직 너희 둘 키우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 준호, 내가 초등학교 때 운동화 바닥 다른 거 보고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미안해. 그렇게 매일 밤 너희 자는 얼굴 보며 울었어. 내가 중학교 때 수학학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네 엄마는 웃으며 그래 보내줄게 했지만 그날 밤 엄마는 2시간 더 일하는 곳을 알아봤어. 내가 고등학교 때 전국 1등하고 상장 받아왔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 우리 아들 잘 컸구나.
이제 다 컸구나. 대학 때 장학금 받았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이제 우리 준호 펴게 됐구나. 졸업하고 취직했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 이제 내 할 일은 다 한 건가? 아니야. 아직 하나 남았어.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거. 그래서 엄마는 더 모았어. 매달 10만 원씩, 15만 원씩. 어머니, 식사는 하세요? 응, 했어. 걱정 마. 사실은 안 먹었어. 점심값 아껴서 통장에 넣으려고.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사실은 너희 보고 싶어서 울다가 밥맛이 없었던 거야. 그렇게 30년이 지났어. 30년 동안 매달 모은 돈 5,300만 원. 이게 바로 엄마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전부야. 패백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사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준호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 형편이 변변찮은 거. 아닙니다. 사돈께서는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한다니까 걱정됐습니다. 우리 같은 집안에서 귀한 따님을 모실 수 있을까? 매일 밤 걱정했습니다. 사돈,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우리 준호는 제대로 키웠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어머니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수진 씨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할까봐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 돈으로 전세 보증금 보태세요. 그리고 아껴 쓰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유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어머니께 다시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거절하셨습니다. 이건 너희가 쓰라고 모은 돈이야. 엄마는 괜찮아. 결혼 초기는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설거지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청소를 같이 했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라고?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기요? 어떻게? 최소 2-3년은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동안 병원에 안 오셨나 봅니다. 준호가 어머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이가 몇인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왜 병원에 안 가셨어요? 돈 아까워서. 네? 너희 결혼 준비하느라 엄마 병원비 쓸 여유가 없었어.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혼자 어머니 병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수진이? 아직 안 갔어? 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처음에 어머니 집이 가난하다고 걱정했어요. 아버지 말씀 듣고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어머니가 진짜 부자라는 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당신의 건강도 행복도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아들만 생각하셨어요. 수진아, 그런 어머니가 가난하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분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머니 딸이 되어드릴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약속해요.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우셨습니다. 며칠 후 친정 부모님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사돈,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돈만 보고 정말 중요한 걸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돈께서는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뿐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좋은 집안 딸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수진이가 없었으면 우리 준호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돈, 그리고 말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애입니다.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줍니다. 이런 며느리 어디서 또 구하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우리 준호 잘 부탁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겉으론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린 애야. 엄마가 없으면 외로워할 거야. 어머니. 너만 믿는다. 우리 준호 평생 사랑해줘. 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식당 사장님, 동료분들, 그리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동네 이웃들. 준호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힘들 때 도와주시고 아플 때 챙겨주시고 그런 분이 이렇게 가시다니.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준호는 승진을 했고 저도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름은 뭐로 할까? 준호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이면 어머니 성함에서 한 글자 따면 어때? 정말? 응, 어머니가 물려주신 사랑을 우리 아이한테도 전해주고 싶어.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첫 제사날이 왔습니다. 상을 차리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통장은 우리 신혼집 보증금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진짜 주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은 희생이라는 것,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다는 것,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딸이 됐어요. 준호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있습니다. 준호는 팀장이 됐고 저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5만 원씩 모으셔서 아빠를 키우셨단다. 정말요? 응, 그래서 너희도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소중함이야.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저를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아빠한테 제일 큰 선물을 주셨어. 사랑이라는 선물을. 오늘도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꽃을 올립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도 아이들도 다 건강해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부를 물려줘야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진짜 유산을. 여러분,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사랑을 헤아려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공감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결국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가볍게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